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구조제 디멘션 넘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구조제는 이제 건물의 골조를 구성하는 목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목재의 일반적인 성질, 이렇게 보시면은 1번 열 전도율이 낮고 전련 그리고 흡입 물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네. 열 전도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네. 자재의 상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나 금속보다는 열 전도율이 낮고 네. 일반 인슐레이션이나 단열재 같은 것보다는 높겠죠. 네. 그래서 그냥 상대적인 의미로서 골조로 지어지는 집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전도율이 낮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뭐 콘크리트 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경량 철구 같은 거 있을 거고, 네. 이런 목재가 있으면 그나마 거기서 골조 중에서는 낫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절연은 뭐죠? 절연? 절연은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흡음 물질, 그러니까 음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 정도지, 얘도 많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자재보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두 번째 좀 뭐죠? 네. 향기 나는 휘발성,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 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향기 나는 휘발성. 향기 나는 휘발성은 우드 버닝 했을 때 말고, 그리고 그냥 나무 냄새 좋고 뭐 그런 내용이겠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느낌을 좋다. 그다음에 신체 리듬상 이런 그 자재를 쓰면 네. 심미적, 감정적, 그다음에 건강에 좋겠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이며 생산 및 폐기 비용이 저렴하다. 이것 또한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생산에 대한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얘기겠잖아요. 네. 그러면 알루미늄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콘크리트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나마 적게 들어가고, 폐기도 뭐 태워서 폐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이거를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 탄소가 저장되는 형태의 탄소 통조림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색깔. 변재는 다망색, 흰색에 가깝고, 신재는 짙은 갈색, 붉은색. 그리고 청변은 곰팡이로 구조적 영향은 없고, 전염성도 극히 적다. 저 말은 이제 변재는 다망색이면 약간 노란색이면서 네. 하얀색에 가까운 뭐 그런 색깔이 되고, 네. 심재는 죽은 나무라고 보면 되잖아요. 죽은 세포들. 네. 그게 속에 차져 있는데 그게 짙어. 그래서 뭐 갈색이든 좀 짙은 붉은색이든 이렇게 되고, 청변은 곰팡이로 구조적인 영향은 없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쓴다고 해서 구조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건강상에는 안 좋겠죠. 그리고 전염성도 극히 적다. 나쁜 병균이 이렇게 곰팡이로 전달되고 이러지는 않는데 번지겠지. 그게 네.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거고. 일단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조제로 침엽수를 할까? 구조제로 쓰는 나무가 침엽수일까 할엽수일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침엽수로 쓰게 되는데 왜 할엽수로 쓰면 더 단단할 텐데 왜 안 쓸까? 시공하는데 이제 불편함? 네. 너무 많이 무겁잖아요. 너무 단단하고 네, 무겁기 단단하고 때문에, 그다음에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있고, 우선은 가공이 쉬워야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볍고 절단이 쉬워야 되고, 네. 그게 생산성도 높은 자재가 써야 돼. 그래야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침엽수의 특징을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돼 있죠? 곱게 자라고 생산량이 많음. 그래서 싸다. 네. 곱게 자라야지. 내가 나무를 티스트 된 나무는 네. 써먹는 게 길이가 뭐 짧게밖에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 변형이 적음. 이게 세포가 좀 단순해, 할엽수보다. 소프트우드 침엽수는 네. 좀 단순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좀 더 변형이 적은데, 그러니까 복잡한 놈들이 여기에 뭐 이제 옵션들이 많겠지. 막 변형되기도 하고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단순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비강도가 강하다. 비강도가 뭐죠?
저도 그게 B자가 한자로 보면 무게 B자야. 아,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부피에 있는 뭐 철이었을 네. 때보다 얘가 이제 무게를 달아보면 철이 훨씬 더 무겁겠지. 네. 이제 그 무게보다 얘는 적게 나가면서 강도는 강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중은 적대, 강도는 우수한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 목구조, 뭐 경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작업이 쉽다. 가공, 그렇죠. 가공이. 네, 가공이랑 이제 시공할 때 자르길 때도 편하고 못을 받기도 편하고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건조가 용이. 건조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함수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네. 거고. 그래서 한렵수는 하드우드는 주로 뇌외장재 마감재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조주택 프레임용으로 이제 구조재를 볼게요. 주로 이런 수종을 쓰게 되는데 네. 더글라스 퍼, 네. 그다음에 햄퍼, SPF를 쓰게 되는데 얘는 이제 피트당 뭐 이렇게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SPF가 가장 많고 수입되는 게 또 지어지는 게 횟수가 많고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뭐 99%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 SPF는 수종이 뭐냐? 앞에 스프러스, 네. 파인, 펄을 합쳐 있는 나무 그룹이야. 아. 그 중에서 세 가지 나무 그룹을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한 나무 밭에서 키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산해서 오면 그냥 통칭해서 SPF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대부분 다 99%가 이 세 가지 수종인데 그 중에 80%에서 90%는 전부 다 스프러스다. 네. 그래서 이제 목에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요런 내용들이야. 표면에 이런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표시되어 있는 게 SPF가 표시되어 있겠죠. 네. 두 번째 얘의 등급이 표시되어 있어. 골조용으로 얘는 어느 정도의 그 강도를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넘버 2 and better, 2 and better라고 부르죠. 2등급 이상, better가 이제 이상이란 뜻이잖아. 네. 그래서 2등급보다 1등급일 수도 있고 2등급인데 최하가 2등급이니까 2등급 이상으로 골조용으로 써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있네. SPF는 가무, 미나무, 소나무, 전나무를 수종을 섞여 있는 그룹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고, S그린은 생재, S드라이는 자연건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KD는 이렇게 인공건조를 해서 약 15% 정도의 함수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용으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S4S 이야기했죠. 네. 사면이 대표되어 있는 거 말한다. 하여튼 사면이 다 대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S4S라고. 그 다음에 SE는 사각이 다 살아있는 거. 네. 피죽이 없다는 이야기죠. 스퀘어 엣지. SE를 이제 선호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환산한 치수가. 그래서 주로 2x4, 2x6는 벽체 스터드로 많이 썼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단열법이 강화돼서 에이스로도 스터드를 씁니다. 가끔. 그래서 2x4는 거의 내병용으로 쓰거나 네. 아니면 뭐 약간 뭐 소형주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쓰는 편이고, 그리고 8, 10, 12는 장선이든 헤더든 이렇게 큰 부재가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목재를 건조해서 쓰는 이유를 이제 봅시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 생재. 네, 생재를 건조 처리하여 네, 그 S 드라이를 되면 최대 3배 정도의 강도가 증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이유가 있죠. 밀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단위 면적당 얘가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아까 왜 채워져요? 세포질이 수축이 되면서 세포 벽이 이제 쭈그러지면서 세포질을 이제 공간을 줄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공간들이 작게 되는 거잖아. 네. 짱짱해지는 거지 결국에. 네. 그러면서 밀도가 증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재 강도가 3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그 썩음 및 변색 방지 효과가 있다. 네.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제 목재가 아까
썩기 위한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목재가 썩거나 뭐 이렇게 부패가 되는 거죠. 네. 세 가지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일단 물, 수분 조절, 네, 수분 두 조절. 번째 그리고 방부.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후처리. 이거 한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편집 잘해주고. 목재가 부패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네. 첫 번째 먹잇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해요. 목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지만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하고 관계된 거죠. 세 번째가 물을 제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러면 목재는 무조건 있어야지 되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있어. 그다음에 그러면 날씨를 조절할까?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할까? 물을 조절할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를 계속 뭐 온도를 조절하려면 뭔가 계속 에너지를 써야지 돼. 네. 뭐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뭐 누적이 돼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빼주면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물을 빼주기 위한 방법은 KD 건조목을 만드는 게 효과적인 거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썩음이라든지 부패되는 게 건조하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비중이 적어진다. 왜 적어져요? 즉 가공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밀도가 증가함으로써 왜 밀도가 증가하냐고. 원론을 이야기해요. 물이 빠지니까 네, 물이 빠지니까. 물만큼 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면서 짱짱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가공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번 치수 안정성 그리고 힘 또는 비틀림 현상이 적다. 이미 함수율 자체가 섬유 포화점을 지나서 네. 변형이 다 되는 시점까지 와서 우리가 원하는 18% 19% 이하로 되면 변화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안에서 물도 빠지고 비틀릴 것도 다 비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어진다는 거고, 당연히 목과 철물이 유지력이 증가하는 거는 네. 밀도가 밀실하기 때문에 그 뭔가 박히면 잘 안 빠지죠. 흘러간 데다가 박으면 잘 빠지잖아. 그렇죠. 그 이유인 거죠. 그다음에 접착성과 도장성이가 다 물하고 관련된 거야. 물이 있으면 접착이 잘 안 되고 도장이 잘 안 먹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같은 거고, 네. 열 전도성이라든지 단열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징배됩니다. 자, 이제 목재를 보면 네.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어. 아까 찍혀 있죠. 네. 보면 여기 12는 제조업체 번호야. 뭐 허가해준 번호겠죠. 뭐 캐나다나 어디나 네. 농장 어디다 뭐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등급이야. 셀렉터 스트럭처 등급. 그다음에 넘버 1, 넘버 2. 네. 뭐 주로 NO2 better 이렇게 돼 있어요. 2M better가 주로 이게 많이 돼 있죠. 대부분 다. 그러거나 아니면 자스 뭐 이런 거 뭐 표시돼 있을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요거를 허가해준 기관, 뭐 미국 뭐 서부 뭐 판대 뭐 회사 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S 그린 생제냐, 네. S 드라이냐, KD냐, 주로 KD로 많이 찍혀져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수종, 더글라스퍼가 아니라 주로 SPF로 많이 찍혀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 등급이라는 거는 네. 사람이 나무를 딱 보고 얘는 힘이 어떻게 돼? 옹이가 몇 개 돼? 피죽이 있어? 뭐 이렇게 이게 KD에서 들어왔지? 그런 정보를 보고 사람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유관 등급. 거의 우리나라에 이것만 들어오죠. 근데 기계 등급이라는 거는 네. 목재가 가공돼서 어느 기계를 스캔을 통해서 딱 나오면 네. 얘의 강도라든지 뭐 그 옹이의 개수라든지 힘이라든지 지가 컴퓨터가 AI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 찍어주는 거예요. 강도가 얼마큼 나온다 얘. 이런 것들은 거의 이런 구조재에서는 싼 구조에서는 없어. 주로 공학 목재에서 이런 거를 찍어서 줘요. 이렇게 표로 크게 나눠 보는데 다른 거 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구조 경량 골조로 쓸 수 있는 수평이든 뭐 경량 골조든 넘버 2 베터 이상의 자재를 우리는 갖고 온다. 그리고 스터드용이냐 뭐 이런 거 가끔 있고, 그다음에 스트럭처 등급이냐 이런 것들은 거의 표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축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2M 베터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고, 또 간혹 이제 이런 거 찍혀 있어. J 그레이드, 자스라고 찍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외관상에 피죽이 없거나 외양상 굉장히 우수하게 보이는 자재들. 근데
요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투앤베터가 대부분이다. 유틸리티는 뭐 어디 뭐 파레트 만들거나 이런 것들, 뭐 이코노믹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고, 네. 주로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투앤베터가 굉장히 많이 거의 한 90% 이상, 80% 이상 수입이 되고 판매가 됐었는데 네. 현재는 J 그레이드 스퀘어 엣지 뭐 이렇게 피죽이 없는 것들이 네. 거의 한 70%가 출고가 돼요. 오. 그만큼 우리 한국에 있는 건축 수준도 높아지고 구조적으로는 투앤베터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이미지상 그리고 작업성이 용이해. 뭐 힘이 있거나 피죽이 많으면 작업하기 힘들어. 작업자들이. 오히려 그게 더 작업성이 떨어지는데 처음에 구매할 때는 그게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샀다가 점점 해보다 보니까 기왕이면 보기도 좋고 작업성도 좋고 한 거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한 70% 정도가 J 그레이드 또는 뭐 스퀘어 엣지 뭐 이런 것들 피죽 없는 것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재고도 많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보유가 돼 있죠. 자, 지금 구조재에 건조하면서 구조재 변형에 따라 뭐 할열 갈라지는 거, 윤활 뭐 나이트 방으로 터지는 거, 옹이 있느냐, 뒤틀리느냐, 굽냐, 비틀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유관 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목 판재, 수 판재, 판목 판재는 나무 나이테에 따라서 가공하는 가공을 해서 나오는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테 모양을. 그래서 정목이라는 거는 A죠. A가 되는 게 요 방향으로 폈을 때, 요 방향으로 폈을 때 표면을 봤을 때는 나이테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정목 판재라고 하고, 수 판재는 요 방향 나이테가 요 방향으로 돼 있는 걸 수 판재라고 해요. 판목 판재는 또 이 방향으로 됐을 때. 이런 것들은 실제 나무를 보면서 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하고 치수가 조금 다르긴 해도 보통 섬유 방향으로 1 또는 4% 정도. 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방사는 6배 그리고 접선 방향이 100배 방향으로 목재 수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터드에 관련된 거, 이거는 플레이트에 관련된 거, 장선에 관련돼서 천공은 부재 측면에서 50mm 이상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천공에 맞추어 부재 층이 큰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뚫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이만큼 이상 뚫지 말고, 그죠? 천공은 보해춤의 4분의 1 이하로 뚫으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만큼이 안 된다고 그러면 네. 별도의 배관을 다른 데로 빼든지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조재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구조재의 두께의 한 반 정도 되는 자재가 있어. 네. 그거는 주로 마감재로 주로 쓰는 편이고, 또는 인테리어 자재나 아니면 우리 목공에서 이렇게 스프러스 자재로 뭐 이렇게 가구 만들 때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1인치 이하의 규격재를 그냥 판재라 불러요. 네. 판상재하고 판재하고 좀 틀려. 판상재는 이렇게 합판이라든지 덮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판재는 얘 두께의 1인치 이하의 자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전에 페이샤 보드, 처마돌 있죠. 네. 젠 보드며 창문 주위에 돌아가는 거, 트림도 이제 외부 창문의 몰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케이싱은 안쪽의 몰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마감재로 주로 썼고, 수종은 뭐 더글라스 퍼, 햄퍼, 스프러스, 파인퍼, 웨스턴 레드 시다 이런 애들을 주로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식 추수는 아까 2가 아니라 1로 돼 있어. 네. 1인치는 줄어들면 네. 2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 줄어들어. 4분의 1. 그죠? 그래서 실제 두께는 19mm가 되는 거예요. 뒤에 건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표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14, 16, 18 이렇게 해서 112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치수가 나옵니다. 뒤에 건 다 똑같아. 네. 89, 140, 그다음에 184, 235, 286 똑같죠. 네. 앞에 두께가 19mm로. 오늘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구조재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방부목에도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다른 시간에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일반 건축주나 일반 시공자들이 이 정도만 알면 집 짓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자재도 나중에 한번 구경시켜 드리면서 현장에서 또 우리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